민폐 유튜버 존이 소말리가 또 한 번 소녀상을 공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각지에 세워진 소녀상에 대한 경비가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혐의와 소녀상을 모욕한 죄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소말리는 제대로 참교육을 당한 뒤 쥐 죽은 듯 숙소에 숨어있는 듯 했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하며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자신의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녀상을 다시 공격하러 갈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복수라도 하겠다는 말이었던 것 같지만 이는 스스로 무덤판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말리는 이 라이브 영상을 지우기만 하면 증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소말리의 방송을 지켜보던 네티즌들이 모두 녹화해 소말리를 고발하고 있는 법조인에게 전달해버렸고 향후 재판에서 소말리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의 범죄를 예고하는 증거 영상까지 만들며 자신의 형량을 알아서 가중시키고 있는 소말리. 머리가 모자라면 나쁜 짓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그의 기행이 의도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부러 경찰을 자극해 구치소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말리가 살 방법은 그 방법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소말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생각이란 걸 하긴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말리의 상황은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말리가 각국을 돌아다니며 민폐 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 유튜브나 틱톡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찍은 영상을 올릴 수 있어야겠죠. 현재 소말리의 유튜브 계정은 분노한 한국 네티즌들의 신고로 영구 정지되어 버렸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도 만드는 족족 신고에 정지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살아있었던 틱톡 계정마저도 얼마 전 정지당해버렸습니다. 즉, 이제 소말리에 돈 나올 구멍이 모두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국에서 돈이 없는 것과 해외에서 돈이 없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소말리는 서울에서 일반 숙소가 아닌 저렴한 고시원을 빌려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계정들이 모두 정지당해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재판을 위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외국인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는 없겠죠. 실제로 소말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재판을 위해 일반 변호사가 아닌 국선 변호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말리는 아직도 한국인들의 추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틱톡이 정지되기 전 소말리가 올렸던 마지막 영상들은 위치를 특정하기 힘든 야산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소말리를 응징하고자 하는 이들이 소말리가 올리는 영상을 분석해 그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걸 소말리도 알게 되었기에 자신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산에서 영상을 찍어 올린 것입니다. 그마저도 올린 지 이틀 만에 계정이 터져버렸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돈도 없고 추적당하는 공포에 떨고 있는 소말리가 갑자기 2차 범죄 예고를 올린 것은 역으로 자신을 잡아달라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돈도 없는 채로 언제 두들겨 맞을지 모르는 도망자 생활을 계속하느니 경찰에게 체포되어 보호를 받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소말리는 분노한 한국인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을 위기에 처하자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 해외에선 한국의 구치소는 상당히 쾌적하고 밥도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죠. 물론 아무리 소말리가 모자라도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가려 할까 싶지만 애초에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겠죠. 한편 왜 경찰은 아직도 소말리를 체포하지 않고 있는 건지 성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현재 소말리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소말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으며 범죄의 중대성도 낮아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소말리는 이미 출국이 금지되어 한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처럼 육상으로 이어진 국경이 없고 출입국 관리가 철저한 나라에서 여권도 없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증거 역시 소말리가 한 모든 범죄 행위들이 자신이 찍은 영상에 담겨 인터넷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우래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말리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셨다시피 소말리는 지금에 와서도 자신의 범죄 행위에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이 소말리를 추방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소말리가 같은 짓을 저지르며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사회로부터 확실하게 격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말리가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란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인들이 소말리의 만행을 잊지 않고 분노하고 있는 이상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더 강한 응징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한 외국 유튜버가 이런 소말리의 상황을 정리해 전달하면서 한국인들이 아직도 소말리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t kind of looks like Johnny Somali's TikTok has been taken down, and when you click on it, it doesn't show up anymore. It looks like he's been removed from TikTok, which means the only account he has left is Rumble. Because I believe he's been removed from Kick and YouTube. I think he's still on X, but TikTok is gone, and a lot of people in Korea are now going after his Instagram. He's probably going to lose that one next. He's got that whole country mad. I don't know what to tell you, man. F around and find out. You got that entire country pissed. Of Johnny Somali? Could be. I mean, the entire country is watching him and not happy with him, and it's probably making them get turned off to foreigners because all these American foreigners go over there and act like clowns because they have TikToks. 한국을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에 여행 가는 걸 꿈꾸고 있던 많은 외국인들이 소말리 때문에 한국이 외국인들을 배척하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SNS에 소말리 때문에 한국인들의 외국인 배척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라며 이러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편의점 문에 붙은 종이에는 영어로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여권 같은 신분증이 있더라도 외국인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조니 소말리 사건의 영향 때문에 편의점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외국인을 배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반응이 뒤따랐는데요. 한국인들이라면 그럴 만하지. 이게 다 조니 때문이야. 소말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등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조니 소말리를 규탄하는 반응들이 많았지만 한국이 인종차별을 시작했다며 분개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한국인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인종차별적인지 드러낸 것 같네. 한 개인의 일탈이 어떻게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참 나약하네. 점주의 대처가 과한 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껏 소말리가 벌여온 만행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두고 인종차별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먼저 뺨을 때려놓고 왜 반격하는 거냐고 성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이에 대해 같은 미국 네티즌들이 한국 네티즌들보다 먼저 반박하고 나서 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소말리는 일본군에게 당한 한국 여성들을 기리는 기념비에 모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소말리가 먼저 아시아들을 인종차별한 겁니다. 당신은 방금 미국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오만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감히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 가게와 자기들을 위해 대단하신 미국인들을 막는 규칙을 정하다니 어림도 없는 일이겠죠? 정말 한심하네요. 사실 중국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악명을 떨치기 전에 가장 악명 높았던 관광객이 바로 미국 관광객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크게 떠들며 시끄럽게 굴고 현지의 문화와 예절을 무시하며 영어만 고집하면서 미국이 최고라고 오만하게 구는 미국 관광객들의 악명을 하나로 모으면 소말리 같은 인물이 튀어나오게 되죠. 제2, 제3의 소말리가 한국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소말리를 제대로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소말리에게 검사가 배정되었으며 올해 중으로 첫 번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말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망은 없다고 하죠. Prosecutor has been assigned to his trial with a 90% win rate. The thing he's charged for, this guy is a solid prosecutor in that area. And the first hearing of his trial occurs in December 2024, likely before the holiday. I don't know how long this goes. I'm going to guess he probably takes a plea deal because that's usually what happens with a public defender. They just get, because they're so overworked, so they would rather have the plea deal so they can move on to the other case. Big L for Johnny. Not going to be a very good outcome for him. So now I wonder if he's going to be stupid enough to go back to the comfort statues and start doing his shenanigans again, which is just going to ignite the flames of South Korea all over again, because the entire country learned who he was from that. Do this all over again, probably putting him in an even worse place than he is already. 이번 재판으로 소말리의 만행을 제대로 처벌하여 한국 사회의 도덕과 규범은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도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북쪽 약 70km 매남강 중류에 위치한 도시 아유타야의 시민들이 한국을 향해 감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곳에 아주 참혹한 환경에 사는 한 태국 노인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찬 집안, 집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발 디딜 공간조차 보이지 않는 이곳. 충격적이게도 이 공간에서 무려 13명의 대가족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수십 년을 대가족의 가장으로 살아온 노인은 빈병을 수집해 팔며 가족의 생계를 간신히 유지해 왔으며 오랜 시간 이어온 가난에 집세마저 올라 쫓겨날 위기에 처하며 가족을 구하기 위해 지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 노인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21살 청춘이었던 때 노인은 태국이 아닌 추운 겨울 폐허가 된 한국에 있었습니다.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에 참전하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들을 위해 목숨 바쳐 전쟁에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노고에 대한 대가는 처참했고 노인이 마주한 삶은 지금과 같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참전용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만을 간절히 바랬는데요. 그런데 이때 태국행을 급히 결정하며 직접 실행에 옮긴 한국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참전용사 차름새땅과의 만남을 가져 그에게 가장 필요할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고 가난이 이어져 제대로 된 교육 환경도 못 갖추고 자랄 손자, 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참전용사는 자신이 도운 은혜를 갚으러 온 한국인들의 도움에 감격에 겨워했고 매일 가슴에 품고 지니던 자신의 참전 증서를 꺼내 보이며 이들에게 한참을 한국전 참전 당시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스토리에 태국인들을 열광하며 한국에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원 기업으로 익히 알려진 이 기업은 인프레시라는 한국 소규모 기업으로 작은 몸집에도 참전국을 비롯한 국내 참전용사들까지 도우며 적자 속에서도 의료 지원, 물품, 식사 제공, 금전적인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인프레시를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업이라며 일제히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많은 한국인들도 인프레시의 행보에 놀라워하며 후원 창구를 문의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인프레시는 특별한 후원 굿즈를 내놓게 됩니다. 실제 이 태극기 키링의 경우 6.25 전쟁 당시의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내어 놀라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역시 동참하며 이 태극기 키링을 구매해 보았는데 서명들이 엄청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담겨 있으며 실제로 더 크게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이 매일 업데이트가 되며 기업명이 아닌 이들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는 참전용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국 참전용사 역시 한국인들의 이름이 전달되었고 그는 한국인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한국이란 국가에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전 후 무려 7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90대 중반의 나이가 된 참전용사들의 별세 소식이 잦아지고 있기에 많은 분들의 동참이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분들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